자, 인이 그 100년 정도 단위로 나타난 거라고 저희는 봤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매치한 거에 의하면 인 단위는 100년 정도 단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0년 정도라는 거는 100년일 수도 있고 200년일 수도 있고 300년일 수도 있고 400년일 수도 있고 500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죠. 하여튼 단위가 100년 단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더가 10의 자승 단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팔은 10년 정도 단위다. 이것도 10년일 수도 있고 50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런 단위로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저는 가정을 한 거죠. 가정을 하고 그렇지만 나팔에 대한 해석은 인에 대한 해석보다는 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인에 대한 거는 대충 뭐 두 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걸 두 줄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나팔에 대한 그거는 그 묘사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팔 사건 중에 그러니까 가장 찾기 쉬운 것부터 찾으면서 가는 것이 좀 더 쉬울 거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찾기 쉬우라고 또 여러 가지 힌트를 주셨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신 그런 사건을 찾아보면 되겠다. 그래서 여섯 나팔 중에서 그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기록된 사건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되죠. 그죠? 여러 나팔 중에서 하나님이 힌트를 주신 것이 있나요? 그래서 찾아보면 셋째 나팔에 쑥이라는 거기가 있고요. 다섯째 나팔에 아바돈 아볼루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째 나팔에 유브라데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고유명사로 나팔들을 찾아볼 때 나오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중에서 제가 고른 거는 쑥이라는 거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연구를 그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 쑥에서부터 출발했었거든요. 나팔의 세 번째 나팔인 쑥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셋째 나팔 보시면 이제 계시록 8장입니다.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는 wormwood라고 되어 있죠. 뭐 보면 wormwood, the name of the star is called wormwood 돼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말로 얘기를 하면 이게 초르노빌이고요. 러시아 말로 하면 이게 체르노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쑥이 실제로 가서 이제 제가 두드려 봤어요. 두드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그 체르노빌이 워무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살펴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 사건이 있었죠. 1986년도 4월 26일이었습니다. 이거는 히로시마의 100배의 방사능이 이제 유출된 사건이고요. 여기 그 지도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체르노빌입니다. 여기. 흑해 블랙시라고 하는 흑해 그 위쪽에 있는 요 지역에서 그 원자로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 동영상은 뭐 제가 뭐 키지 않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옛날에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제 메디컬 그 저널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 체르노빌 사건 후에 그 공기하고 물하고 이 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살펴보는 그 보고서입니다. 이런 보고서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여기 어떤 것이 계속 그 세슘 얘기 있죠. CS 137 이런 세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10만 배 있죠. 10만 배만큼 보통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보통 땅이 갖고 있는 방사능의 10만 배 정도가 아직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터하고 물하고 식물들하고 동물들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발견을 할 때 그러면 이게 쑥이 좋아요. 체르노빌이라고 하자. 근데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물 때문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방사능 때문에 죽는다고 돼 있지 않고 물 때문에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방사능 체르노빌이 방사능 때문인데 그 방사능에 의해서 물이 오염돼서 그 물을 먹어서 사람들이 이제 죽는 이런 상황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물이 진짜 오염됐나 이거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뒤졌는데 안 나왔어요.
위키피디아에 뒤졌는데 뭐 물이 오염됐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 고민하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체르노빌과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그 문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거다 하면서 딱 주는데 그게 NHK 보고서였어요. 그게 옛날 거라서 이게 그 말하자면 그 옛날 비디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거 그거로 돼 있는 거라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이렇게 기계를 거기 있어가지고 기계에서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디지털라이즈 해가지고 CD로 해갖고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왔는데 요게 이제 좀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길어서 많이 제가 얘기는 못 하고요.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때 폭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방사능이 퍼진 거예요. 방사능 수치가 쫙 퍼져나간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중국, 아시아 뭐 이런 데요. 좀 있으면 한국이었어요. 거기가. 그죠? 예. 36시간이 지난 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이게 퍼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구름이 올라가 가지고 고공기류를 타고 퍼져나갔대요. 퍼져나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 비가 왔어요. 비가 엄청 왔대요.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이게 땅에 이 비로 내려가지고 호수가 완전히 오염됐대요. 예? 스웨덴과 핀란드가 첫째로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뭘 밝히냐면 물이 있는 곳에 방사능 오염 수치가 굉장히 많다. 이걸 이제 밝혀냅니다. 여기가 이제 물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이게 방사능으로 심하게 오염된 곳이라고 예상치 못할 그런 지역인데 가서 재보니까 방사능이 뭐 완전히 뭐 맛이 간 거죠. 그래서 이게 방사능 오염 정도가 물 있고 호수 있는 쪽이 방사능 오염 수치가 굉장히 크고 그곳이 어디랑 일치하냐면 그때 비가 왔던 데랑 딱 일치한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얘가 강우량과 겹쳐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오염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물이 오염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소행성이나 유성의 충돌로 이 마찰이 생기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무슨 황 같은 게 타가지고 그래서 물이 오염돼 갖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현상을 얘기했을 거다. 이 셋째 나팔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황이나 뭐 이런 어떤 다른 거 화학적인 물체가 생겨가지고 산성비를 발생해가지고 물에 떨어지면요. 요새는 필터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 정도는 다 걸러냅니다. 그걸로 사람 절대 안 죽어요. 내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른 시어리, 예를 들면 뭐 소행성이나 유성이 뭐 화학 작용해가지고 산성비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죽는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방사능만이 물로 오염됐을 때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방사능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나팔이 이제 저는 체르노빌이라고 거의 확증을 하게 됐고, 왜냐하면 방사능 사건이었고 방사능 사건 유출된 것 중에 전쟁이 아닌 방사능이 유출된 것 중에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게 그죠? 예,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둘째 나팔은 이제 그 전이겠죠. 그러니까 첫째 요게 몇 년도였다고요? 1986년. 1986년이니까 둘째 나팔은 그 전이라야 되겠죠. 예, 전이라야 되고 둘째 나팔 보시면 8장 8절 9절인데요. 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 바다에 던지음에. 우리나라의 성경인데 그가 없어요. 헬라어는 이게 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극명하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정관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정관사가 여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 던지음에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셋째 나팔이 1986년이므로 그 둘째 나팔은 그 이전이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걸 2차 대전으로 생각을 한 거죠. 여기 보면 참전한 나라들이 여기 쭉 2차 대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크 그린으로 짙은 그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것은 이제 연합군 세력이고 옅은 그 그린으로 녹색으로 돼 있는 나라들은 일본이 공격한 후에야 참전한 그런 그 일본이
펄하버 진주만을 공격한 후에 참전한 그런 나라들이고, 오렌지로 된 나라들은 이제 엑시스 파워스, 이게 적군이라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도 여기 저 일본한테 점령당해가지고 이 적군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은 그 39년부터 45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이제 보통 보죠. 뭐 이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보면 이제 그 비행기, 그 전투기가 많이 발전한 때고요. 그 다음에 가이디드 미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죠? 그 보면은 이제 히로시마에 그리고 나가사키에 이제 핵폭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것이 이제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졌다. 이게 아마 그게 아닐까. 이 원폭 구름을 아마 요한이 보면서 그걸 갖다가 묘사를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다에 던졌다는 게 일본이 바다 아닙니까? 일본이 바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던졌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이렇게 이제 그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배들의 3분의 1이 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고 뭐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이게 생명체 가진 거에 바다에 생명체 가진 게 3분의 1이 죽었는지 잘 모르는데 배들이 3분의 1이 깨졌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가서 봤어요. 근데 이거 사실 이 자료는 미 국방부나 어디 가서 뒤져야 되는데 내가 들어갈 줄 모르고 말하자면 그냥 위키엔스에 가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근데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월드와에 얼마나 많은 배가 참석했고 얼마나 많은 배가 가라앉았냐 그랬을 때 34.6%가 가라앉았대요. 그 원래 10만 5,127척이 참전을 해가지고 배 중에 36,387개가 깨졌대요. 그래서 그거 따져보면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둘째 나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은 인류 역사상 세계 대전은 지금까지 2번 있었죠. 그리고 그 2번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쓰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거는 보면은 이게 핵폭탄의 어떤 묘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불붙는 그 어떤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이게 핵폭탄의 묘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 대전이 이게 둘째 나팔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됐어요. 그다음에 첫째 나팔이죠. 둘째 나팔이 2차 대전이면 첫째 나팔은 1차 전쟁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1차 전쟁을 제대로 묘사하고 있는가? 첫째 나팔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8장 6절 7절인데,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그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그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나팔이 39년이니까 1900. 첫째 나팔은 그 이전이라 해야 되고요. 그래서 1차 대전 때도 참전한 나라들이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대전 때 보면은 여기 그 빨갛게 쳐 있는 요런 요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요 지방이 왜 이게 이제 여기 쳐 있냐면 여기가 도랑, 트렌치 이렇게 사람들이 참호 파잖아요. 참호가 파졌던 요런 지역이 여기 빨간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화살표 옆에 보면 빨간 게 자세히 보시면 있거든요. 여기. 예. 여기가 참호가 파져 있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호 같은 걸 왜 팠냐 하면요, 그때 곡사포로 썼잖아요. 예? 곡사포를 쓰니까 이게 숨어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있어야 되니까 이 참호를 파고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포를 쏴대 가지고 땅에 각질이 드러날 정도까지 이거를 공격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땅에 각질이 드러날 정도니까, 그리고 그냥 수많은 초목들이 이제 폭탄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 수목들이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그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게 바로 그런 곡사포 이런 것들의 영향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1차 대전 때 보면 이제 트렌치를 도랑, 해자, 전쟁의 참호 이런 걸 많이 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참호 속을 걸어가는 이런 사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곡사포로 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 이때가 1차 대전 당시에 이런 그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 대포를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1차 대전 때 상황이 아마 그 첫째 나팔과 많이 연관이 돼 있지 않겠나. 땅의 각질이 드러날 정도까지 수목이 완전히 그냥 타서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 하는 걸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을 했기 때문에 넷째 나팔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 나미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해와 달과 별이 그 자체가 어두워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도 해가 어두워지는데 해 자체가 어두워진 게 아니라 무저갱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게 올라왔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해 자체가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그 묘사가요. 또 에스겔서 32장 7절도 보면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여기도 보면 그 별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하늘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별이 어두워진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두 구절들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다. 이 말은 뭐냐면 해 조도가 3분의 1이 그 비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지 해 자체가 3분의 1이 어두워진 걸 얘기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셋째 나팔은 이제 1986년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사건이 넷째 나팔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추정을 하고요. 그럼 그 후에 나팔이 뭐냐? 봤을 때 캠트레일이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하늘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비행기가 날아가서 남는 자국이 있는데 이 비행기가 뭘 뿌리냐면 금속을 뿌려요. 금속을 뿌려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격자 무늬를 계속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계속 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사는 동네도 계속 뿌리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는 지방에도 계속 뿌리고 있고요. 예. 옛날에 우리 그 어느 분 그 장례식에 가서 그때 하늘 멋있다고 쳐다보고 봤더니 그때도 뿌리고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비행기가 가면서 이렇게 그 내려오는 어떤 그 비행기의 그 뭐죠? 제트기가 내는 그런 그게 아니고 캠트레일링 케미컬 서브스턴스를 중금속을 그것도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돌아다니실 때 그 모자 쓰고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시면은 샤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캠트레일이 계속 뿌려댔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캠트레일이 이렇게 막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죠? 이렇게. 네.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도 계속 뿌렸죠. 이렇게. 뭐 온 세계를 다 뿌리고 있어요. 플로리다도 뿌리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뿌리고 있고요. 그죠? 텍사스도 뿌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넷째 나팔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우리 어릴 때부터 보면 이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산업화가 돼가지고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중요한 도시들은 이 캠트레일 아니더라도 스모그 현상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과학적으로는 요새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글로벌 디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걸 갖다가 하도 조도가 낮춰져 가지고 조도가 30% 줄었다가 공식적인 입장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글로벌 디밍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튜브에 가시면 BBC에서 방영한 게 있어요. 글로벌 디밍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 다큐멘터리로 한 50분 정도 되는 건데요. 요지인즉슨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 그 이스라엘의 옛날에 이스라엘 뭐 이렇게 뭐 독립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도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독립하면서 사람들이 사막이었으니까 거기를 갖다가 물을 주고 경작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이제 연구하는 중에 조도를 측정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가가지고 조도를 그때 딱 측정했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조도를 측정했는데 조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BBC 동영상에 나와 있고 그걸 글로벌 디밍이라고 얘기하고 그의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BBC 다큐멘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지금 뭐 다 틀 필요도 없고 한 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그 주요 도시에서 나오는 스모그는 주요 도시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캠트레일도 거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 디밍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게 생겼냐? 정확히 몰라요. 이게 암암리에 그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누가 이걸 그 명령해서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이 명령해서 뿌리고 미국의 하수 노릇을 하는 애들이 그걸 명령해서 또 뿌리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군용기가 뿌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게 군용 쪽에서 이게 뿌리는 것 같은데 이게 누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이걸 누가 진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 그 농작물 폐해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다 밝히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이런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그 하와이에 있는 사람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뿌리기 때문에 자기가 내추럴리 가꾸던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그 속에서 길렀더니 제대로 되고 이거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 뭐 여기 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뿌리냐 하는 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설이 뭐냐면 몬산토 아시죠? 몬산토가 그 요새 몬산토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냈어요. 무슨 판결을 냈냐면 어떤 농부가 몬산토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렸나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몬산토한테서 씨를 샀잖아요. 이 사람이 씨를 사가지고 그 씨를 받아서 또 뿌렸어요. 그랬더니 몬산토가 너 왜 나한테서 씨를 사가지고 그를 또 씨를 받아가지고 뿌렸냐? 그 씨도 내 거다. 로열티 내라 이렇게 되니까 이 농부가 그게 왜 네 거냐? 난 너한테서 샀잖아. 샀으니까 네 씨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커가지고 거기서 씨를 받아가지고 내가 뿌린 거는 내 수고와 내 걸로 한 거니까 이건 내 거다. 이래서 싸운 거거든요.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몬산토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몬산토가 영원히 자기가 개발한 모든 유전자 식품의 씨앗에 대한 그 후손 때의 씨앗의 후손 때의 모든 권리를 지네들이 갖겠다. 왜 그래요? 몬산토의 이사진이 누구예요? 다시 정부로 가서 그거를 허가해주는 정부 관료가 되고 그 사람이 다시 몬산토로 와서 몬산토의 이사가 되고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회전문이라고 얘기하죠. 회전문. 예. 그걸 정부에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로비하고 또 이 회사의 대표가 가가지고 정부 요직에 앉아서 자기네 회사 제품을 인가를 내주고 이 회전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몬산토가 이번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슈퍼리치들이 슈퍼리치라고 하죠. 이 슈퍼리치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재우고 있는 거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게 되겠죠. 성경이 그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기까지 이제 갈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각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워치해야 되고요.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걸 우리가 점점 더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어찌하든지 다른 건 못해도 다른 건 사실 별로 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 조도가 낮춰진 거 거기까지 얘기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지만 하여튼 이게 보면은 1990년대에 일어나지 않았나 90년도쯤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아까 86년도가 체르노빌이었지 않습니까? 그 넷째 나팔이잖아요. 넷째 나팔이 서서히 진행됐어요. 시작은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아마 2000년도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이제 조도가 확확 낮춰지는 보고서가 나오고 논문들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뭐 쭉 논문들도 학술적인 논문들도 찾아봤어요. 독일 뭐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거기 조도들이 다 떨어진 이 데이터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00년도 좀 넘어서는 이런 것들이 다 그 해와 달과 별이 말하자면 공기가 어두워진 거죠. 이 공기가 꽉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도가 낮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넷째 인을 해석을 하기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8장인가 8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요게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달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근데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에스겔서나 또는 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들과 비교를 해볼 때 이건 분명히 어떤 것이 가로막아서 해와 달과 별이 조도가 낮춰진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해하고 달하고 별이라고 하는데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이 이 세상 삼라만상의 별이 3분의 1이 다 한꺼번에 확 3분의 1이 비침이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아니고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된 거는 바로 우리의 주위의 공기 문제다.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 주위의 그 이 공중의 문제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도가 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넷째 나팔이 벌써 일어났다고 보이고요. 예,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1964년부터 90년도까지 서서히 이제 조도가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죠? 90년도니까 제가 말한 2000년도까지도 아니더라도 벌써 21%가 조도가 감소된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얘가 어디 지역인가? 뭐 크게 보면 어느 도시인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도시에서 조도가 계속 감소해요. 그러니까 2000년도 정도에 조도가 3분의 1 감소된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논문들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들을 저희가 쭉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인데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나팔이 좀 이제 약간 깁니다. 여기 보면은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잠깐 보면 이상하게 8장 마지막에 보면요. 8장 13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남이로다 하더라 이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화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 화가 화를 세 번 얘기했잖아요. 왜 화를 세 번 얘기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우리 저번에 봤잖아요. 9장에서 보면 첫 번째 화가 다섯째 나팔이 첫 번째 화였어요.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고 일곱 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있도다 이 얘기는 세 번의 그 나팔이 더 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세 번째 나팔이 더 불 건데 이걸 왜 화로 표현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세 번 나팔이 더 부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화라는 단어와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특별히 보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그렇게 뭐 특이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나팔인 거는 뭐 아까 뭐 번개, 뭐 음성, 내성, 지진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일곱인이랑도 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특이한 현상도 없는데 화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그게 좀 이상하고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9장을 보세요. 9장 보면 1절부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보면 별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고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배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상하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원이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첫째 화라고 그랬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이고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5달 동안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안 죽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괴롭게 해요. 그죠? 그다음에 4절에 보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않아요. 그죠? 뭐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큰 무저갱이 구멍이 뚫린다. 이렇게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그래서 아마 연기가 아주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아마 사도 요한 형제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황충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거죠.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여태까지 일어났던 사건 중에 만약에 2000년 정도가 우리 그 저기 넷째 나팔 분거라면 2000년 이후에 5달 동안 일어난 사건이 있느냐? 또 검은 연기가 올라온다 그랬으니까 검은 연기가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이 있느냐? 그리고 보통 성경에서 무저갱하면 바다 깊은 곳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죠? 바다 깊은 곳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5달 동안 진행된 사건이 있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직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 사건이 이제 2000년 이후니까 우리 시대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은 역사상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 역사상 처음 발생한 어떤 최대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그런 질문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볼 때 그 부분은 우선 황충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헬리콥터 아니면 비행기일 거다. 황충이 이게 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까. 그리고 거기 꼬리가 있다 그랬어요. 꼬리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괴롭기만 당하고 5개월간 괴롭힘을 당한다. 그리고 파괴자, 아바돈이란 말이 이게 파괴자란 뜻이거든요. 파괴자, 디스트로이어라는 뜻의 어떤 임금이 있다. 그것을 명령하고 시행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걸 걸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걸프 전쟁 뭐 여기서 사담 후세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담 후세인의 그 이름 뜻이 디스트로이라는 그 말은 맞아요. 사담이란 말이 아바돈, 아볼론, 파괴자란 뜻이긴 하지만 그가 죽었잖아요. 여기서 이 임금은 임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많은 해석자들은 이 아바돈이 적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 이름.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보면요.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어요. 아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이게 적그리스도 대한 묘사거든요. 또 보면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 아바돈이 적그리스도 이름이라면 그죠? 만약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예수님한테 잡혀 죽거든요. 근데 사담은 벌써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담일 수가 없죠. 만약 많은 해석자들이 얘기하는 아바돈이 적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죠? 예, 만약 틀리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생각해 볼 때 가장 그래도 다섯 번째 나팔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오일 리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2010년 4월 20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발표한 때가 언제냐면 2010년 8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이 사건이 5개월 만에 끝나면, 그죠? 만약 이 사건이 5개월 만에 끝나면 이 사건은 다섯 번째 나팔일 확률이 상당히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4월 20일부터 5개월 만이면 언제예요? 9월 19일이죠. 9월 19일. 근데 9월 19일에 정확히 끝났어요. 미국에서 발표하기를, 제가 그때 미국에 출장을 가 있었거든요. 출장에 가서 이제 호텔 방에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를 봤어요. 근데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그때가 9월 20일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9월 20일인데 하여튼 9월 19일 별 날짜로 이 멕시코만의 이 그 오일 리그 사건을 공식적으로 끝난 걸로 발표한다고 딱 나왔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8월 달에 메시지 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 헉! 따져보니까 5개월이에요. 그래서 몸에 전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석유 유출 사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BP의 그때 그걸 일으켰던 그 회사가 BP입니다. BP의 최악의 추정치는 하루에 680만 갤런이 유출됐다는데 이거는 옛날에 찾았던 자료니까 아마 이거보다 더 큰 추정치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석유를 없애기 위해서 뿌리는 분산제 디스퍼선트를 썼다는 거예요. 분산제를 막 어디서 뿌리냐면 그 비행기 뒤에 꼬리를 달고서 그 뿌리는 뭐 화학약품 뿌리려면 꼬리 달아야 되잖아요. 그 꼬리를 달고 거기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꼬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도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여기서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뭐냐면 마치 그 걸프와에 가가지고 우라늄탄 맞은 것처럼 그런 증상이 나와가지고 증상이 그거랑 비슷해서 뉴 걸프와 신드롬이라는 그런 증상을 사람들이 호소했어요. 그래서 분산제를 뿌리는데 비행기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황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헬리콥터도 그때 많이 떴는데 그 헬리콥터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때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는데 그러다가 제가 아차했어요. 뭘 아차했냐면 자 보세요. 아까 3년 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7년 언약을 3년 반 3년 반 가른다고 그랬어요. 3년 반은 며칠이라고요? 1260일이죠. 3년 반이 1260일이면 1년은 며칠입니까? 360일이죠. 그러면 1년을 360일로 했으면 한 달은 며칠이에요? 30일이죠. 그럼 5개월 동안 황충 이 사건이 있겠다 그랬거든요. 5개월 동안. 그럼 5개월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으면 제가 아까 계산할 때 4월 20일 날 이게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9월 19일 날 공식적으로 끝났거든요. 우리 달력으로는 정확히 5개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달력에는 이틀이 미스돼요. 왜 그래요? 이틀이 틀려. 오차가 나. 왜?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틀인가 하여튼 3일이 미스가 됩니다. 이게 5월 달에 31일이 되고요. 7, 8월 달에 31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일이 미스가 나는 거예요. 3일이 미스가 나니까 이거 그러면 내가 계산할 때 디스퍼선트 분산제가 뿌려지는 날이 4월 20일 그날 팍 뿌려지면 안 되고 분산제가 이틀 후에 뿌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20일, 21일 뿌려지지 말고 22일 날 뿌려져야 된다. 그래서 분산제가 정말 4월 22일 날 뿌려지기 시작했을까? 그래야 5개월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 찾았죠. 찾았더니 그 거버먼트 사이트에서 언제부터 분산제가 뿌려졌다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from April 22nd 이렇게 돼 있죠. 4월 22일부터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뿌린 거를 몇 달 뿌렸는지는 우리가 사실 몰라요. 그렇죠? 5개월 동안 뿌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뿌리는 데이트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5개월 동안 괴롭게 한다는 게 사람이 사실 5개월 동안 괴롭게 한다는 걸 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5개월 동안은 공식적으로 끝나는 기간이 5개월 동안이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분산제를 뿌린 때부터 끝나는 때가 5개월이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4월 22일 날 처음 뿌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아닐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다른 파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지금 하루가 틀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4월 22일 날부터 뿌려가지고 9월 19일 날 끝났다 했을 때는 이게 150일이 아니고 151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간을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저녁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시간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분산제가 언제부터 뿌려지기 시작했는가 그 정확한 시각을 좀 더 찾아보기 위해서 다시 서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다큐멘트가 나온 거죠. 여기 보면 4월 22일 오후 1시에 FOSC가 곧 그것은 연방 현장 총괄자가 그 분산제를 뿌리는 것을 우선 수락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역 대응팀이 RRT라고 하죠. 지역 대응팀이 그것을 몇 시간 후에 그런 정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은 미국보다는 더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간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하면 이미 오후 6시가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루가 빠지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정확히 하려면 9월 19일 날 몇 시에 이 작전이 끝났는지 그 뚜껑이 완전히 닫혀져 가지고 끝났다고 이렇게 공포가 됐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건 보스턴 글로브 기사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게 2010년 9월 19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정확히 언제라고 되어 있냐면 2010년 9월 19일 오전 5시 54분에 시멘트로 구멍이 제대로 막혔다는 테스트가 끝났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5시 54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한다면 그 전날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시각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하루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5절인데 성경에서의 하루는 저녁 오후 6시경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달 계산할 때 4월 22일 오후 1시경에 그 이후에 분산제가 뿌려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오후 6시 이후이므로 성경의 시간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고요. 공식적으로 구멍이 막힌 것이 확인된 시점은 9월 19일 오전 5시 54분이니까 이스라엘 시점으로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은 때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시간으로 계산하여 성경의 시간으로 따지면 꼭 150일, 5달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정확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뿌렸거든요. 비행기에다가 꼬리를 달고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여기서 분산제를 뿌렸습니다. 그죠? 이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꼬리로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엄청나게 뿌려댔대요. 그것 때문에 환경에 오염이 된다고 사람들이 막 그 난리를 쳤는데도 계속 뿌렸어요. 의도적으로 뿌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검은 연기가 흘러나오던 그 장면이죠. 이렇게 검은 연기가 흘러나오고 맞아. 거기 이제 황충의 모양을 디스크라이브 하지 않습니까? 황충의 모양을 우리가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충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뿌렸던 비행기의 모습과 같은 이제 모델을 찾아가지고 그 모델에 들어간 이제 사람들의 모습과 이런 것들 이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 얼굴 모양 같은 게 보이는데 사람 얼굴은 아닌 듯도 하고 뭐 이런 걸 봐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도 요한이. 근데 그 아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황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아마도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모습을 가지고 조종을 하지 않습니까? 조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봤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렇게 했거든요.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썼어요.
그죠? 머리에 금연류관 같은 걸 썼고 그다음에 사자이 같다 그랬죠. 사자이. 요게 마이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사자이가 이렇게 뺑 해가지고 이렇게 사자이가 이게 좀 날카롭게 이렇게 커다랗게 튀어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요거를 얘기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다음에 여자의 그 머리 같은 거 요거 이제 여기 쓴 거 요거 이렇게 여자의 머리 같은 것이 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 이어폰 낀 거 커다란 이어폰을 보통 끼니까요. 이 비행사들이 그거를 본 걸까? 뭐 그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사자이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자이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사자이처럼 이제 묘사를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식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 비행기에 쓰여진 비행기에 여기 이제 요런 게 있던데 레이더 같은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런 게 있는데 요걸 보고 이 뭐 머리에는 뭘 썼다고 얘기하는 걸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여자의 머리 같은 거를 헬리콥터 비행기였거든요. 이때 제트기가 쓰여진 게 아니고 헬리콥터 비행기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프로펠러 돌아가는 걸 가지고 그걸 얘기한 걸까? 여자의 머리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저건 분명히 화살이에요. 이게 꼬리에서 쏘는 화살은 요걸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죠? 요걸로 뿌렸거든요. 예, 이렇게 뿌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행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할 때 아마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정도 저는 추정을 합니다. 뭐 그래서 이거는 다섯 번째 나팔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오일 리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건 이미 2010년도에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전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 사건이랑은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묘사는 뭐 이 그 묘사의 그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그걸 묘사하는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묘사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볼 때는 뭐 헬리콥터나 비행기인데 비행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황충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실제로는 그 메뚜기가 비행기 모양이랑 닮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찾아볼 때 메뚜기가 날아갈 때요 완전히 팔을 이렇게 펴가지고 날아가더라고요. 다리도 완전히 이렇게 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모양이 딱 되더라고요. 십자로. 그래서 지금 여기 쓰였던 그 비행기 모습이랑 거의 같더라고요. 그걸 제가 옛날에는 황충이 뭐 이렇게 메뚜기가 눈이 동그랗고 이렇게 가지고 헬리콥터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쏘는 황충은 아마도 비행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은가. 네네, 선별적으로 골라서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공격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아까처럼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좀 아니지 예예. 그러니까 않을까. 이것도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사실은 바다에다 이렇게 뿌렸거든요. 바다에다 뿌리고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고용을 했어요. 이 BP가 고용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뭐 이제 그 기름들을 다 치우는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병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사실은 이런 걸 계속 뿌려대고 했으니까 거기서 그걸 맞고 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BP한테 직접 얘기를 못했어요. 자꾸 컴플레인하면 자르니까 그러다 병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 얘기로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대. 2013년도 3년 지났잖아요.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올라가서 그 노스 아메리카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 걸로 이제 자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탁탁 가서 찌르는 게 진짜 있느냐? 뭐 메뚜기 같은 황충이 나와가지고 뭐 찔리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무차별적으로 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병이 걸린 게 사람이 이거를 맞을 수는 있어야 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뭐 그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 선에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얘기를 제가 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응? 왜냐하면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일 거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 죽는 장면은 19장이고 19장에서 어디서 잡힙니까? 여기 20절에서 잡히죠. 그러면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래서 여기 무저갱하고 여기 9장에 나오는 무저갱하고 같은 걸로 본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9장에 있는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저갱의 사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임금이 9장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그래서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아볼론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자가 적그리스도면 그리고 무저갱의 사자면 이 자가 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러면 9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드디어 적그리스도로 등극한다는 거예요. 13장에서 원래부터 있었는데 9장에서부터 있었는데 13장에 등극하고 19장에 잡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의 기간을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을 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적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다섯째 나팔부터 화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특별히 다른 것도 없는데 일곱째 나팔이 뭐 큰 지진밖에 더해진 것밖에 더 있어요? 똑같잖아요. 일곱 번째 인하고 일곱 번째 나팔이. 그런데 화라 그랬거든요. 저는 적그리스도가 거기 관여되기 때문에 화라고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부터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 시대니까 2010년도 만약에 이 오일리그 사건이 이게 맞다면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추정입니다. 이게 뭐 그랬다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오프 더 레코드니까 BP 사건 때 그걸 일으킨 자가 누구냐 이거지. 그러면 그 자가 적그리스도일 확률이 크답니다. 크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은 적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그 자의 이름은 666도 아닐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666으로 그의 이름이 밝혀지는 때는 13장일 때니까 그가 666으로 딱 드러날 때니까. 에?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따져가지고 666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 따져보면 우리가 교황이 보통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이제 로마자로 쓰면 그게 666으로 딱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 거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를 들면은 윌리엄 황태자가 그 사람 이름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면 뭐 666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윌리엄을 주목하라 이렇게 하고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름이 벌써부터 666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666의 이름을 아니면서 디스트로이어로 돼 있는 자가 누구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666이 아닌 게 오히려 지금은 플러스예요.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BP 사건에서 이 BP 사건이 맞다면 BP 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지. 뭐 이거 저번에도 봤지만 이게 노웨잉이라는 2009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보면은 일루미나티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그걸 영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완전히 그 오일리그 사건이 그대로 이제 보여집니다. 거의 말세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11:59에 666입니까? 네, 666이 지나갔어요 거기서. 그리고서 여기 보면 여기 요 뉴스 있죠 이거. 여기 오일리그 사건 뉴스랑 똑같아요. 2009년도인데 오일리그는 2010년이잖아요. 멕시코만이라고 얘기해요. 걸프 오브 멕시코. 거기서 일어날 거를 얘네들은 조작하고 기획하고 단행 일부러 한 겁니다. 그거. 일부러 한 겁니다. 이거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번째 나팔 때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사람이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게 분명하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지 이제. 3차 재돈도 일어나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 휴거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핍박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정치가가 그렇게 세력을 잡아가지고 일할 기간이 말하자면 가장 오래 한 사람이 40년 50년 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이제 화를 얘기를 하죠. 두 번째 화는 이제 뭐 보면 이건 뭐 앞으로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게 분명한 게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예, 여기 보면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여기 보면 여기도 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저기 원어에는 이게 정관사가 있어요.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 3분의 1이면 인류의 3분의 1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그래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여기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마병대 수가 2만만을 2억이라고 본다면 2만만을 보통 2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억이라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2억이라면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70억에 뭐 예를 들어서 0살부터 10살까지가 10억이고 11살부터 20살까지가 10억이고 뭐 이런 식으로 따져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70살까지 사람들이 산다면 보통 그 한 10년 나이 정도에 10억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은 보통 20대에 싸우지 않습니까? 20세부터 30세 사이에. 그 20세부터 30세 사이에 인구가 10억 명이 있는 거예요, 세계에. 그런데 그 중에 2억 명이 군대 간다는 거거든. 싸운다는 거죠. 3차 대전에. 그러니까 거의 젊은 청년 대부분은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20%니까. 이게 20%라는 게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다음에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는데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나팔 보면 2차 대전에 보면 2차 대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핵폭발,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그 원자탄 떨어진 것만 묘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를 다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 한 개만 딱 묘사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럼 여기서 여섯 번째 나팔이 3차 대전이라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는 건 분명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유브라데 강에서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으니까 이 중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안전지대냐? 그거는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건 명명백백하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2억 명 중에 3분의 1이면 6천만 명이 죽거나 아니면 거기 참전한 나라들의 3분의 1이 죽거나 아니면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문제니까 온 인류의 3분의 1은 20억이거든요. 그게 죽는 문제니까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17절에 보면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제양 곧 저희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말들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꼬리에 그 입과 꼬리가 있다니까 앞뒤로 무슨 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미사일을 쏘는 꼬리로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스커드 미사일 이렇게 꼬리를 탁 올려가지고 쏘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 탱크 같은 거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게 죽으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재래식 무기로도 싸운다는 거죠. 그죠? 재래식 무기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아까 전에 봤을 때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 년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년월 일시를 1년 1개월 하루 1시간 동안 전쟁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한 날에 정해진 그 딱 그 시간에 사람 3분의 그 1을 죽이기로 예비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약간의 무리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럼 한 날 1시에 딱 사람들이 죽으면 이거는 핵전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날 1시에 확 죽여요? 핵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불과 유황으로 이것도 사람들을 죽지만 재래식 무기에 더해서 핵전쟁도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되고요. 그다음에 유브라데 강은 이게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은 세 나라를 흘러서 넘쳐요. 터키, 시리아, 이라크입니다. 그죠? 이란이 안 포함되어 있어요. 이란은 어거지로 껴넣으면 이란의 조금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시리아, 이라크를 중심으로 뭔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일어나는 시리아가 좀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해석이 맞다면 여섯 번째 나팔이 일어날 때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날 거다. 아까 이사야 17장에 다마스커스가 멸망하는 그런 예언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란 그러는데 이란은 나중에 문제일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겹쳐서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이란이 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성경에서는 유브라데 강을 얘기했고 거기에서 핵심은 시리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리아 사태가 조금씩 지금 이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내전에서 이제 이게 사실 시리아는 지금 대리전입니다. 대리전.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거든요. 이게 시리아의 배후 세력에 이란과 러시아가 있고요. 또 이거 반군을 도와주는 세력에 영국과 미국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는 동영상 딱 두드려 보시면 시리아 프락시와라고 딱 돼 있습니다. 대리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상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확전되면 올해도 확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올해 내년도 내후년도 한 5년 정도를 우리가 참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 3차 대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일어나는 전쟁이고 많은 군사가 참전하고 참전한 자의 3분의 1이 죽든지 아니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든지 그런 문제가 되고 적어도 6천만 명 이상은 죽는다. 그 2차 대전이 6,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6,600만 명 이상은 죽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정한 시간에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 전쟁일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이게 1년 1개월 동안만 전쟁하는 그 연월 일시를 1년 1개월 한 달 1시간이다. 이렇게 그 랭스로 어떤 길이로 시간의 길이로 이걸 따진다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난 때부터 일곱째 나팔이 불 때까지 빠르면 3년 반 더하기 1년 1개월이 되는 거죠. 4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